음, 안녕하세요. 이번 마음성장의 힘 그림책 감정 수업을 맡은 호승남초 교사 김현미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켜면 좋겠는데요. 여기 카메라를 켜면 제가 거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하시는 분께 여쭤봤는데 여기서는 줌에서처럼 카메라를 회전시킬 수가 없어서 그게 도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 카메라를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거는 그림책을 활용해서 감정 수업을 하는 건데요.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오늘 감정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아이들하고 학급에서 감정 나누기를 평소에 매일매일 감정 나누기도 하고요. 주말에도 주말 보낸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너무 오자마자 여러 가지 그냥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8시에 출근해서 공문 2개 처리를 하고 또 수업을 진행하고 중간에 또 행정실에서 연락 와서 조금 전까지 10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정신이 좀 바빠서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대로 이거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을까? 아까는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앉으니까 또 그냥 처음보다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다른 선생님들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식 부장님, 오늘 어떤 감정이신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들립니다. 네. 매일매일마다, 어떤 기대도 있지만, 네,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있어서, 항상 좀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네, 항상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도 그런 날과 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낫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김선희 선생님 어떤 감정인지 오늘 느낀 감정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김선희 선생님 안 들리시나 봐요. 김민경 선생님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지금 두 분 마이크가 안 되는지 지금 안 켜져 있네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럼 안영식 부장님하고 저하고 이 감정 나누기 인사만 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되겠죠? 강학사님 오늘 감정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제 엄청 수업 산책 여는 마당이 어제 소원마루에 오르다라는 주제로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첫날 큰 행사 치르고 밤 늦게까지 뒤풀이를 한 후에 오늘 조금 늦게 출근해서 막 밀린 일들 막 정신없이 하고서는 자리에 이제 겨우 앉았는데요. 저도 김현미 부장님처럼 막 마음 막 쫓기다가도 이렇게 교실에 와서 앉아서 우리 수업 얘기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롯이 확보되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던 일은 잠시 잊고 선생님들과 수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마음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해졌어요. 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하는 것은요, 그림책을 통한 감정 수업인데요. 제가 우선 왜 먼저 감정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좀 더 각박해지면서 좀 이렇게 코로나 블루라든지 이런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이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말들이 일상적으로 쓰이면서 더 많이 좀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라는 걸 느끼면은 우리가 안정도 되고 위안도 되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공감의 부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제가 앞에 책 표지에 공감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책에 보면은 요즘 현대인들을 감정적 문맹이라고 해요. 감정적 문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짜 공감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랬어? 하고 하는 거지 진짜로 다른 타인의 감정을 느끼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공감보다는 형식적인 가짜 공감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공감을 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하고 이런 공감을 위해서는 감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코로나 때부터 그전에도 감정 수업을 아이들한테 지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부터는 학급에 계속 감정 수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감정 외에도 미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감정에 치중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른들도 그렇다시피 감정을 말하면은 아이들이 기분 좋다, 기분 안 좋다, 화난다, 짜증난다 이렇게 총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주체인 자신마저도 자기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가짜 공감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공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짜 공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감정적 문맹 시대에 사는 것들을 원인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대 신문 학술지에 실려져 있는 신문을 보면 성인 ADHD와 스마트폰 중독 사이의 매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도 있고요. 이것 외에도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그런 다양한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더 이렇게 스마트폰의 중독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가정에 혼자 있으면서 또는 이런 매체, 기기에 의존하기도 하고 모든 공부도 그런 폰이라든지 패드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중독이 심각해지면서 감정 변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도 이 사람이 진짜 화가 났는지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2학년, 지금 여기 2학년 협의실에 들어오신 선생님들 대부분 2학년이지만 2학년 하면서 우리 2학년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 표정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막 잡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누가 떠드니 하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지금은 수업시기니까 떠들지 말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서도 하나같이 땡땡이가 떠들었어요 하고 떠든 친구 이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서 상대방이 무슨 의도인지 상대방이 나타내는 표정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그런 부분도 모르고 있어서 저는 감정 수업이 좀 더 중요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안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감정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서울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434개 중의 72%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감정 단어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많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부정적인 단어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모두 다 우리의 소중한 감정이지만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현명하게 표현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감정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코로나와 함께 나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걱정, 짜증은 증가하지만 감사, 평온 이런 긍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이런 긍정적인 정서가 저하됨으로써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과 진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바르게 소통할 수 있고 또는 학생과 학생들이 바르게 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타인의 감정도 살필 수 있도록 감정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감정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왜 하필이면 그림책일까? 라는 이유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 국어에서 새로운 영역이 등장했죠. 우리가 그전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까지만 있었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매체라는 영역이 등장했어요. 이 매체라는 것은 책이나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저는 국어 교과에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인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매체보다는 종이를 통해서 읽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책이나 신문 종류의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 중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림책을 추천하면서 그림책 감정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책이 좋은 이유는요. 그림책은 글의 분량 또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내로 읽을 수 있고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내용이 짧기 때문에 쉽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그림을 통해서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동기유발이나 주제를 끌어오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실생활 속에서의 맥락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그림책 속에서 쉽게 주제를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의 브랜드인 일거스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읽기가 강조되고 있으니까 저는 다른 매체보다는 국어 시간만이라도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매체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함께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그림책이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활용하면 좋은 점을 저는 5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학생의 참여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 그림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이건 어떤 내용일까 하고 금방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입니다. 그림책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 활용 수업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 능력 향상입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에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문장의 구조와 문법 등을 이해하면서 여러 경험을 아이들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어휘력을 지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장 속에서 맥락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익히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어 교과만을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공감하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감정을 나누면서 아이들은 나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 있어. 나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 하면서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문화의 이해와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책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문화와 사고 방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면서 이렇게 넓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활용해서 감정 수업을 지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림책을 활용해서 2학년을 지도한 단원이에요. 저는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통합 교과 또는 창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학기 때는 국어 교과에서 이렇게 성취 기준을 뽑아보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글을 읽고 오타가 있네요.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생각을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면서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이런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아이들하고 그림책 감정 수업을 진행한 내용은 이렇게 5가지 활동이 있어요. 감정 관련 그림책 읽기 활동과 감정 놀이하기, 감정 표현 방법 익히기, 마음 일기 쓰기, 그리고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국어와 공교과에서 연계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준 감정책은 이런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우선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되어서 안내되는 책들이에요. 오늘 내 기분은 이라는 책과 그리고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그리고 기분을 말해봐요, 그리고 42가지 마음의 색깔이라는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창체 시간에는 이렇게 기분을 말해봐와 기분을 말해봐요를 읽어주고 자신의 느낀 기분을 어떤 표정인지 표정과 관련 지어서 플레이 만들기 활동으로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2가지 마음의 색깔을 통해서는요, 아이들의 마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감정 42가지 마음의 색깔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일부분만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는 감정보다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 반 아이들이 다 함께 읽은 책이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 라는 책이에요. 이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 라는 책을 활용해서 저는 무드미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감정을, 마음을 색깔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다 모두 함께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책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2번 정도는 읽어줘야 돼요. 저는 지금 여기에 사진에는 학급의 아이가 대표로 나와서 읽고 나머지 아이들이 함께 읽는 사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책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사가 먼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주고 아이들끼리 읽는 방법도 있고 아이들이 읽고 아이들끼리 읽고 교사가 읽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한번 먼저 읽어보고 교사가 나중에 읽어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학생들이 먼저 읽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읽는 능력 범위 안에서 그림책을 읽어보고 해석해보고 이후에 교사가 좀 더 자연스러운 억양이나 발음을 통해서 그림에도 주목을 하면서 읽어준다면 아이들이 그림책을 이해하는데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해 주는데요. 이게 그림책이 모든 아이들이 가질 수 있지 한 권씩 모두 돌아간다면은 모든 별로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별로 읽을 때는요. 한 명의 학생이 교사가 읽어주듯이 이렇게 구연 동화를 하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는데요. 모둠으로 읽을 때는 학급 전체가 같이 읽을 때보다 아이들이 문장을 놓치지가 않고 좀 더 주의 깊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봐 라는 책을 함께 모두 읽고 저희는 감정을 색깔로 나타내게 활동을 하는데요.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더 감정 색깔을 나타내는 책을 읽어주었어요. 컬러 몬스터라는 책과 내 마음의 색깔들 그리고 내 감정은 어떤 색깔이니? 라는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한테 우리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일까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감정의 색깔이라는 것은 책마다 조금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드미터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아이들한테 여기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라는 책을 읽어준 것은 이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라는 책은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무드미터와 관련된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컬러 몬스터에 나오는 색깔들을 활용했는데 이 컬러 몬스터에 나오는 대표적인 색깔은 6가지 색깔이 있어요. 기쁨은 노란색으로, 편안한 감정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슬픈 감정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분노, 화 등은 빨간색이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감정은 무서움, 두려움, 검은색이고요. 사랑이란 감정은 핑크색인데 무서움이나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4가지 감정을 무드미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감정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 단어에 친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감정 놀이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아이들이 읽을 때는 알지만 감정을 자세히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감정 퀴즈 놀이를 했어요. 책을 읽어주고 지금 책을 한 부분을 읽어주고 이 부분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골든벨처럼 해서 퀴즈를 하는 활동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감정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OPC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수시로 감정 단어를 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표현하는 감정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감정 이름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학기 초에 이름표를 만들 때 이렇게 삼각대로 이름을 표시해 놓고 앞부분에는 이름과 오늘의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시하고 뒷부분에는 나머지 감정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감정 동그라미는 찍찍이로 해서 제가 원모양 찍찍이로 해서 붙였다 뗐다 할 수도 있고요. 이 감정 삼각 이름대는 책상에 이렇게 삼각 이름대가 되어 있으면은 모든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에도 벨크로를 이용해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을 대표 감정을 앞부분에 붙이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한 가지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감정이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는 친구랑 싸워서 우울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너희들 감정이 변할 때마다 이걸 바꿔 붙여도 돼 하고 아이들한테 감정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4가지 색깔로. 그 4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기본이 요 무드미터인데요. 이거는
마크 브레키리시라는 하버드대 박사가 이렇게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를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100가지 감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안내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감정은 100가지인데 좀 초등학생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 이 무드미터와 또 한규정 선생님의 아주 친절한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감정을 분류하는 것을 바탕으로 저는 저희 반의 감정 무드미터를 만들었어요. 이 무드미터라는 것은 우리나라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책에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의 번역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무드미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 다양한 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포스터처럼 만들어져서 파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글본으로 만들어진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희 반 아이들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한글 버전을 제가 만들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어떻게 추출을 했냐면, 아이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 1학기 때 수학 시간에 아이들 우리 자료 해석 배우잖아요. 그때 내가 감정일기라는 것을 썼을 때 그 감정일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순서대로 목록을 써보고 그 목록에서 내가 똑같은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이렇게 1학기 때 수학 시간에 활용해 봤더니 아주 다양하게 쓰는 아이들은 20개가 넘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적게 쓰는 아이들은 이 친구처럼 4개, 5개에 한정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다양하게 쓰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매사에 그렇게 다양하게 감정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신났다, 재밌었다, 이런 말들이, 행복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요. 다양하지 않은 아이들은 신난다, 행복하다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내가 평소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몇 가지 단어로만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로 저희 반에 맞는 무드미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로 노란색 감정, 행복한 노란색 감정과 그리고 편안한 초록색 감정, 그리고 슬픈 파란색 감정, 분노나 화를 나타내는 빨간색 이렇게 무드미터를 저희 반에 맞게 만들어서 학급에 게시하고 아이들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활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색깔이 꼭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아이들 마음을 색깔로 지도하면서 색채 심리학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색채 심리학에 보니까 같은 색깔이라도 밝고 또는 어두움에 따라서 나타내는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책마다 다소 다르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가장 맞다라는 그림책이라든지 내용을 골라서 아이들과 그거는 함께 약속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가지고 저희 반 아이들에게 감정을 지도하고 매주 월요일마다는 이렇게 컬러 몬스터가 인형도 팔거든요. 이 인형을 가지고 컬러 몬스터를 들고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하고 친구들에게 말해주기도 하고 마음일기라는 것을 쓰면서 스티커 붙임딱지를 붙이면서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게 했어요. 아이들 이게 롤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롤 스티커를 사서 제가 아이들 한 달 동안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감정 트래커를 만들어서 사물함에 붙여놓고 이걸 활용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붙이는 날짜도 있고 안 붙이는 날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빠뜨리는 날짜가 있어서 마음 일기에도 직접 붙이게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걸 색깔로 정확하게 나타낼 때는 그냥 마음일기장에 매번 붙이는 것들이 아이들이 빠뜨리지 않고 가장 잘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일기를 나의 주인이라는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해서 좀 더 감정과 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어주면서 지도를 했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일기로 쓰기 위해서 좋아, 싫어 대신 뭐라고 말하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을 다양한 말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학급에서 다툼이 있으면 감사약과 인사약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아이들이 마음일기라는 공책에 적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이스크림몰에 파는 두 줄 일기라는 공책이에요. 그 두 줄 일기를 보면 이렇게 매일 세 줄씩 두 줄 쓰기라는 공책에 보면 세 줄씩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공책에 나의 오늘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적도록 했고요. 여기에 보면 얼굴 표정으로도 오늘 기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정을 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들어와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도 잘 이해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감정을 활용하지만 매번 똑같은 단어를 쓰는 아이들은 2학기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책보다는 더 자극적인 매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요. 그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도 핵심 감정이라는 것을 떠올려서 나의 핵심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의 진짜 감정,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발 신은 강아지와 크록텔의 가족 그리고 9살 마음사전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이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단어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지도하면서 다양한 마음과 내가 그때 상황에 따른 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 마음사전과 관련해서 9살 느낌사전이라든지 9살 함께사전을 통해서 느낌은 감각 그리고 함께는 서로 소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이 책을 잠깐 읽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 조절을 위해서 이거는 수업할 때보다는 틈틈이 자투리 시간이 나면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준 책인데요. 특히 화를 조절하는 책으로 나는 가끔 화가 나요. 모두 다 싫어. 볼빨간 아이. 나는 가끔 겁이 나요. 걱정상자. 소피는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이런 책들을 읽어주면서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요. 그 외에도 진짜라는 책.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에 따라서 진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광고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광고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그 감정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책인데 이 진짜로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과 기분 나쁜 상황, 화가 나는 상황, 짜증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이 책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고요. 그 외에 안녕 울적아 이 책은요. 누구나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읽어주면서 지도를 했고요. 틀려도 괜찮아 용기 모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아이들이 발표를 하지 않을 때 적극적인 발표를 이끌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어주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반에서는 아이들의 감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